이번 시간에는 챕터 5 특수용접 및 기타 용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는 서브머지드 용접, 불가시 용접의 대표적인 용접이죠. 불가시 용접이라 함은 아크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자모 용접이라고도 하는 이 서브머지드 용접, 굉장히 잘 나오는 용접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이것도 불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과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가스를 불활성 가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르곤이나 헬륨 등 있죠. 18쪽 원소들 이런 것들의 보호가스로 사용을 했을 때 하는 그런 용접들이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티그 용접, 미그 용접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테르미 용접. 테레미 용접은 일반 가스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테레밋이라고 하는 반응을 이용해서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열을 이용해서 하는 용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 용접. 용접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눴을 때 융접, 압접, 납땜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마찰력을 이용한 압땜의 종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용접이죠. 저항 용접. 저항 용접은 이 종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류. 그 중에서 속하는 게 점용접과 심용접, 프로젝션 용접 등이 있고요. 저항 용접 안에 이렇게 세 가지가 속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융접과 압접, 마찰력을 이용한 압접, 그리고 납땜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납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브머지드 용접입니다. 서브머지드 용접은 불가시 용접으로, 그러니까 아크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모 용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것이 왜 불가시 용접이냐, 아크가 보이지 않느냐, 그것은 이 서브머지드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동 금속 아크 용접법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용접에 사용이 되겠죠. 모재의 이음 표면에 미세한 입상의 용재를 공급을 합니다.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 그림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미세한 입상의 용재를 공급을 합니다. 용재 속에서 연속적으로 전극 와이어를 송급을 하는 거죠. 와이어를 송급을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인데 이 부분. 그럼 이 안에서 모재 및 전극 와이어를 용융시켜서 용접부를 대기로부터 보호하면서 용접하는 방법으로 아크가 발생을 어디서 하냐면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안에서 이게 아크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 안에서 아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곳에서 아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시 용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모 용접이라고도 했고요. 서브머지드 용접은 이렇게 불가시 용접이긴 하지만 굉장히 용접의 품질이 좋고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용융 속도와 용착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용입이 굉장히 깊고요. 작업 능률이 수동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용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률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고품질의 용접을 원하는 그런 요구하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겠죠. 이 참고사항은 우선 다음 장 장점과 단점을 알아본 후에 다시 돌아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점으로는 우선 개선각을 작게 해서 용접의 패스수를 줄일 수 있고요. 패스수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장 강도와 이런 연신율, 이런 충격치 이런 것들에 대한 기계적 성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유해 강선이나 흉 등의 발생이 굉장히 적고 작업 환경이 양호한 편입니다. 이 흉이라고 하는 것이 유해한 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화학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표면 처리할 때 표면 처리와 같은 그러니까 도금과 같은 작업을 할 때 나오는 가스가 되겠습니다. 흉가스는 그래서 표면 처리나 용접 가스를 이용한 용접을 할 때 나오는 그런 유해한 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대 외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능률도 좋고 비대 외관도 좋고 하지만 이런 장점들이 많은 반면에 단점들도 있겠죠. 우선 이것은 자동 용접으로 굉장히 큽니다. 이 장비가 굉장히 크고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장비가 굉장히 큽니다. 이쪽에 전극봉이 이렇게 있고요. 용접을 하는 그 장비가 굉장히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장비가 굉장히 고가이겠죠. 고가이고 용접선이 길 때는 괜찮은데 짧을 때는 그리고 불규칙할 때는 수정에 비해서 굉장히 비능률적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용접이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자동이라고 하면 변화가 거의 없을 때 능률이 좋은데요. 이거는 가정 용접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동화를 봐도 시스템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화를 시키려면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어야 능률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거죠. 이 홈가공의 정밀을 요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자동 용접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홈가공 이 부분이 용접하는 부분이 고정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움직이게 되면 이 모재 부분이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되겠죠. 그래서 능률적으로 용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트 간격은 0.8mm 이하 정도로 해야 되고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자부 용접, 즉 불가시 용접이라고 했죠. 이 불가시 용접으로 용접 도중에 용접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단점이 되느냐? 보통 용접은 가시 용접으로, 그러니까 피부 아크 용접을 예를 들면은 피부 아크 용접을 대표적으로 가시 용접을 볼 수 있는데 피부 아크를 작업을 하면서 아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접에 대한 품질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서브머지드 용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가시 용접이기 때문에 그 아크를 볼 수가 없어서 비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지만 이것은 다른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면 굉장히 비대 표면이나 이런 것들의 품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것만 단점이 될 뿐 그 이상의 품질에 대한 단점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조건들이 뭐 용접선이 짧거나 이런 경우 뭐 홈가공의 정밀이 요구한 바와 같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그러니까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는 용접 품질에 대한 그런 단점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한 지그를 사용하지 않는 한 아래 보기 자세로 한정이 되고요. 보통 아래 보기 자세로만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비가 위에 있는 장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래 보기밖에 거의 못 하겠죠. 다른 특수한 지그를 사용해서 이 용접 장치를 이렇게 세워서 수평 용접이나 수직 용접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보기 자세로 한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탄소강이나 저합금강, 스테인리스강 등 한정된 재료의 용접에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재료에는 용접이 불가하다는 것, 제한된 재료 용접에 재료 용접에 좀 한정적이라는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 서브머지드 용접에서 사용되는 용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제라고 하는 것은 용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용접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첨가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아크의 발생을 안정시켜 준다든지 뭐 탈산이나 탈황 정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제의 종류를 보시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용융형 용제와 그리고 소결형 용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용융형 용제는
흡습성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흡습성. 소결형 용제는 흡습성이 있고요. 이 흡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공질 물체가 다공질 물체라고 하는 것은 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제주도에 가시면 현무암 같은 그런 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뭐 구멍들이 송송 뚫려 있는 그런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공질 물체가 그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흡습성이 되겠습니다. 이 용제의 종류 이렇게 두 가지 용융형 용제와 소결형 용제에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요. 이 흡습성이 굉장히 그 특징으로 그 용융형 용제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복 사용성이 좋고요. 반대로 소결형 용제는 저수소, 저산소화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인리스강 용접 같은 경우에는 소결형 용제로 사용되는 거죠. 사용되는 곳은 용융 용제나 소결형 용제 거의 비슷한데 읽어보시면 거의 비슷한데요. 이 소결형 용제는 저수소와 저산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 스테인리스강에 사용된다는 것. 용융 용제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에 사용을 하지 못하겠죠. 흡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후판에 사용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둘 다 후판이긴 한데 그 용융형 용제가 더 깊게 용접이 되기 때문에 그 후판 굉장히 두꺼운 후판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지름, 그러니까 좀 큰 것, 대형 사이즈의 용접에 사용이 되고 비교적으로 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형이 아니라 그 비교적입니다. 둘 다 흡판에 사용되는데 용융 용제가 더 흡판에 사용이 되고요. 이 흡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흡성이 없는 것이 용융형 용제고요. 저수소, 저산소화가 소결형 용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그 전장으로 돌아와서요. 이 참고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고 부분도 종종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이 서머지드 용접 작업에서 그 이음 홈의 가공 부분 있죠. 이음 홈의 가공. 홈의 각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도 허용한다. 이 수치가 중요합니다. 루트 간격은 0.8mm 이하. 이 0.8mm가 중요합니다. 뒷받침이 없는 경우죠. 보통 뒷받침이 있는 경우는 우리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에서 그 티그 용접 같은 것을 할 때 너무 티그 용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4T 정도를 사용하는데 얇기 때문에 뒷받침을 사용을 합니다.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뒷받침을 사용을 하는데 그 뒷받침이 없는 경우 루트 간격은 0.8mm 이하로 한다는 것. 그리고 받침, 이게 백킹인데요. 이게 뒷받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트면의 치수가 용융 금속을 지지할 만큼 정밀하지 못할 경우 또는 단층 용접으로 뒷면까지 완전한 용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용착 금속의 용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약이라고 하는 게 보통 맞대기 문접을 할 때 전압이 세거나 그 용입 속도가 너무 느릴 때 이 용입이 과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부분으로 용입된 것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이게 용락입니다. 이 용락을 방지하고 충분한 용입을 얻기 위해서 그럼 이 부분에 뭔가를 받쳐주면 되겠죠. 이게 받침, 백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킹. 그리고 가용접 및 엔드탭이 있는데요. 가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붙일 때, 두 개의 모재를 붙일 때, 양 사이드에 먼저 가접을 하는 거죠. 가용접. 본 용접을 들어가기 전에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양 사이드의 끝부분에 용접을 해주는 것이 가용접입니다. 이 엔드탭이라는 이 용어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엔드탭이라는 용어. 용접을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부분에 용접 결함을 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재의 홈의 형상이나 두께 비슷해야 됩니다. 이게 재료도 같아야 되고요. 이렇게 이쪽에다가 끝에다가 그 실제 모재와 비슷한 재질, 비슷한 두께, 동일한 규격으로 부착해 놓고요. 용접을 이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어가서
끝부분 이 부분에서 멈추게 되면 이 부분에서 용접 결함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부분까지 용접인데 여기서는 끝맺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기 때문에 용접 결함은 이 부분에서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엔드 탭을 부착한 것을 떼어내고 이 부분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용접 결함이 없기 때문에 좋은 용접 품질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엔드 탭은 조건이 그겁니다. 그 모재의 형상과 두께, 재질이 동일한 규격이어야 됩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세요. 용재의 구비 조건 보시겠습니다. 용재라고 하는 것은 아크 용접, 뭐 이런 용접을 할 때 용접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첨가물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아크의 발생을 안정시켜서 안정된 용접을 하게 해줍니다. 보통 피부아크 용접과 전기 용접 같은 경우에도 이 찍기법이나 긋기법으로 우리 아크를 발생을 시키는데 그 아크의 발생을 우선 쉽게 해야 되고요. 쉽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게 아크 발생된 것이 유지가 잘 돼야 됩니다. 그 용재라고 하는 것은 플럭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도와주는 첨가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산, 탈황 등의 정연 작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적당한 입도를 가져서 아크의 보호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접후 슬래그의 방리성이 양호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슬래그가 잘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용융 온도 및 점성 특성을 가져서 그 양호한 비례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용재는 아크를 용접성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첨가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용접 장치의 분류입니다. 서브머지드를 전극이 있죠. 전극. 단전극이 있고 다전극이 있는데 이 단전극은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 다전극 방식에 의해서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텐덤식과 횡병렬식, 그리고 횡직렬식 이렇게 세 가지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용접 장치에 대한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텐덤식, 횡병렬식, 횡직렬식 이 세 개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텐덤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전극 와이어를 각각 독립된 전원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전원이니까 전극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교류와 직류 그리고 교류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직류와 직류를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직류와 직류는 자기 분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아크 쏠림 현상이죠. 이 아크 쏠림 현상, 그러니까 용접을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서 아크가 안쪽으로 강하게 쏠리는 현상을 아크 쏠림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 분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직류와 직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류와 직류를 사용하거나 교류와 교류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징은 이 텐덤식은요. 두 개의 전극 와이어와 각각 독립된 전원을 연결하는데 이것은 비드폭이 좁고요. 용입이 깊습니다. 횡병렬식과 우선 횡직렬식은 이 텐덤식과는 달리 각각 독립된 전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와이어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와이어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횡병렬식, 그리고 직렬로 연결하면 횡직렬식이 되겠습니다. 이 병렬식으로 연결하게 되면 와이어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병렬식으로. 횡직렬식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드폭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비드폭이 깊어지겠죠.
비드폭이 아니라 용입이 깊어지겠죠. 용입. 용입이 우선 깊어집니다. 그리고 비드폭은 좁겠죠. 죄송합니다. 비드폭이 좁은 게 아니라 비드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우선 용입이 이 횡병렬식에 비해서 용입이 얕고요. 보통 그래서 용입이 얕기 때문에 뭐 스테인리스 강 덧붙이 용접 있죠. 덧붙이 용접. 일반 용접을 사용하지 않고 뭐 덧붙이 용접 이런 곳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횡병렬식과 횡직렬식 그리고 텐덤식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드폭도 좁고 용입이 깊은 거는 텐덤식, 비드폭도 넓고 그리고 용입도 깊은 어느 정도 깊은 것이 횡병렬식, 용입이 굉장히 얕은 것이 횡직렬식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구분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용접 장치 분류로 텐덤식, 횡병렬식, 횡직렬식 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